저한테 누가 어제 말씀 주시더라고요. 신진우와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각별히 좀 얘기를 해달라고. 진짜 와 진짜 대박이더라. 검찰이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쩔쩔매는데 대답을 못해. 내가 그래서 숫자를 셌어. 몇 초간 대답을 못하나? 30초간 대답을 못했어. 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계엄 이후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기류가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소문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어제 있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재판장이 검사의 수준 낮은 공소장을 지적하며 그야말로 참교육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앞서 보신 영상에서 나오듯이 검찰이 재판장의 지적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고도 하는데 그동안 윤석열과 검찰이 어떤 폐악질을 벌였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관련해 기분 좋은 이번 대북송금 재판보도 자세히 공유드리자면 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피고로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준비기일은 그간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가고 송병훈 부장판사가 온 뒤 처음으로 열린 준비기일인데 송병훈 재판장이 검사들을 참교육한 건 공판 말미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어 공소장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 말문을 연 뒤 50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에서 무려 20권 넘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는 거진 공소장 2페이지당 하나꼴로 검찰의 논리를 지적한 것인데 워낙에 지적사항이 많아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거칠게 요약하자면 공소장이 검찰의 뇌피셜로 범벅이 돼 있고 도대체 그 뇌피셜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제가 100번 10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재명 후보, 이화영 부지사 관련한 거의 모든 재판에 참석하여 기사를 쓴 김종훈 기자의 해설을 들으면 정말 좋은 의미로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먼저 김종훈 기자의 대북송금 재판 생생한 실황 중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누가 어제 말씀 주시더라고요. 신진우와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각별히 좀 얘기를 해달라고. 진짜 와 진짜 대박이더라.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고서 꺼내드는데 20가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20가지를 지적을 하더라고. 안 끝나? 이 송병훈 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고서 물어보기 시작을 해. 근데 검찰이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쩔쩔매는데 대답을 못해. 내가 그래서 숫자를 셌어. 몇 초간 대답을 못하나? 30초간 대답을 못했어. 와 무슨 내용으로 말을 했냐? 재판장이 공소장을 보면서 다 체크를 다 해왔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공소장 17페이지의 두 번째 줄 말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공소장에. 그런데 이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받은 겁니까? 여기서 완전 끝난 거야. 선생님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여러 정황상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20개를 물어보고 나서 송병훈 부장판사가 선생님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마지막에 이게 진짜 핵심이야.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을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봤잖아요. 신진우가 가고 송병훈이 왔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떻겠어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는 송병훈 재판장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한다기보다 원래 판사라면 공소장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며 달리 말해 신진우 판사가 그동안 얼마나 친검찰 성향의 재판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정말 신진우 판사가 아직까지 대북송금 재판을 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데 신기한 건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됐었던 신진우 판사 기피 신청은 각하 결정이 났지만 바로 같은 달 말에 재판부 정기인사로 신진우가 교체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도 판사지만 역시 만악의 근원은 검찰입니다. 영상 속에서 김종훈 기자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 가지만 들어서 그렇지 앞서 말했듯 송병훈 재판장이 지적한 검찰 공소장의 문제가 20것이 넘는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 대부분을 자의적 평가로 채워 사실상 소설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더욱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에만 이런 뇌피셜 공소장을 썼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장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2심 사건 등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런 걸 보면 검찰을 단순히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엉터리 뇌피셜 기소를 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선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면 사법부 개혁도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로 다음 정권에선 반드시 저 법조 카르텔을 처절하게 응징하길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